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한국경제라는 신문에 사설이 실렸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따른 의혹과 해명 상식적이지 않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그의 딸이 국제학술지에 실었다는 논문들의 내용과 형식은 과연 고교생이 쓴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고교 1학년 때인 지난해 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가 주최한 학술대회 단독 저자로 페이퍼를 제출했고 올해 초에는 외국의 석사과정 학생과 함께 리뷰 논문을 썼다고 한다. 주제도 기계학습, 그다음에 코소보의 교육 및 의료개혁, 국가 부채 분석, 코로나19 수급 분석 등 다양하다.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좀 밝히시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MBC 보도를 어제 보니까요. IEE에서 방글라데시 그 사람과 공저자를 했는데 그의 남편과 MBC가 통화를 했는데 과외 선생을 1년간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어떤 이 보상을 받았냐 그걸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습작 수준의 에세이라고 하면서 애써 이렇게 딸의 수준을 낮추시는데 이 저명한 학회에 1년간 과외 선생을 한 분하고 논문을 썼는데 이것도 에세이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마 공저자 표시를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일저자로 한 그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보상을 뭘 해준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고요. 저는 같이 썼다는 정도는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입시 컨설팅이 없이 어떻게 그게 만났을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1년간이나 과외를 그것도 케냐에 있는 사람도 했었는데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야죠. 자, 하나 더 여쭙게요. 지난번에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 채널 A 관련해서 자료 한번 올려보세요. 이 녹취록을 보면은 이동재 기자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까 한동수 우리 증인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던데요. 감찰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 감찰 방해를 상당히 받았다. 윤석열 총장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여러 가지 태도와 조치를 취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방해와 위협을 느꼈다 이런 증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이 수사 감찰 방해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고 그게 유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아시죠? 유죄 판결 기소된 게 없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의 위반의 의무를 지난번 법원에서 아니 형사적으로 기소된 게 없습니다. 기소가 아니죠. 징계 사유가 된 거잖아요. 징계 사유. 거기서 대해 취소 소송을 냈는데 행정법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징계 사유 정당한 사유이다. 물론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도 설시를 쭉 했어요. 이건 징계 양정도 약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법원에서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감찰에 대한 방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직업윤리상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얘기는 제 말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둘러싼 그 징계 국면은 많은 국민들이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네.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결국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헌법상 자기 보호에 관련된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개인적 권리보다 공직 후보자이고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위 이야기하는 책임성, 의무 이게 훨씬 더 저는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공직윤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양심의 문제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나간 사건이긴 하지만 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건 헌법상 기본권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면 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여전히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헌법상 기본권이고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보다는 여전히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시 거죠? 같은 이유로 이재명 지사도 제가 비난하고 있지 이재명 않습니다. 다른 분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전히 공직의 책임성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다 이걸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지금 제가 다 무혐의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저는 탄압받은 상태고요. 그런 것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아니라 지금 뒤집어 제가 쓰려고 묻잖아요. 했던 사람들이 휴대폰 아니, 내놓으라고 개인의 계속 얘기하는 것이 권리보다- 이해가지 않습니다. 공직의 책임성보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신 거고요.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가 아니고 본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백하다면은 그걸 못 제출할 이유가 없는데 제 생각 일단 그걸 여쭤볼게요. 그 제가- 휴대폰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결백한 버리셨나요? 거는요. 제가 결백한 거는 이미 아니, 그러니까 그 휴대폰 공적 가지고 판단이 난 계시냐고요? 것이고요. 그 휴대폰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이라도 제출하려고 하시면 마음 먹으시면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제출해야 될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사건이 없는데. 좀 무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의 자세를 여쭤보고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공인으로서 아까 양심의 문제고 본인이 말씀하실 때 직업윤리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직업윤리는 책임윤리하고 양심윤리가 있는 거예요. 막 그대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까는 게 직업윤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후보자께서 직업윤리와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걸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의 지원 중에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국민이 궁금해한단 네. 말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